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지요.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고 밤을 새워 강단에 서던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내 몸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폭탄이 떨어지던 전쟁통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던 평온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소화는 되지 않고 머리는 묵직하게 조여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분명히 아픈데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 있던 55 무렵 딱 그런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이 나이에 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더 운동을 했고 더 영양제를 챙겼고 더 규칙적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갔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몸을 고치려 하면서도 정작 나를 옥죄고 있던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몸을 고장난 기계처럼 생각합니다.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부품을 갈아 끼우듯 약을 먹고 치료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의학은 중요합니다. 나 역시 의학의 도움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며 분명히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 마음이 남긴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심장은 빠르게 뛰고 얼굴은 붉어지며 손끝은 떨립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배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마음의 파동이 곧바로 몸의 파동이 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이완하면 부교감신경이 깨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전투태세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몇 해 전 나를 찾아온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삶이었지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자녀는 명문대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가 타들어가는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시경은 깨끗했고 피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나?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밀려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의 몸은 병균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소화기관은 편안해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경은 늘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위가 붓고 산이 역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그저 정직하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과 편안히 사는 것은 다릅니다. 40대, 50대에 이미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긴장입니다. 체면, 책임, 성취, 비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경을
밤낮 없이 몰아붙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하나의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울고 있으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라는 언어로, 통증이라는 언어로, 소화불량이라는 언어로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면 먼저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는가?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찾기 전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거울 속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데 거울을 닦는다고 표정이 펴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으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나는 55의 그 고비를 지나며 처음으로 하루 20분 아무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강의 준비도 논문 생각도 미래 계획도 하지 않고 그저 걷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위장의 통증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약보다 먼저 평온에 반응했습니다. 나이 들어 얻은 가장 큰 통찰은 이것입니다. 몸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마지막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무겁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전투처럼 살아야 합니까? 나는 예순을 넘기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욕망의 왕복 운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안정된 자리, 더 많은 소득, 더 나은 노후, 더 건강한 몸, 원하지 않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던가요? 젊을 때는 결핍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밤잠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시 안도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익숙해지고 이내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인간의 리듬이었습니다.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 말입니다. 내 제자 중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50대 초반이었지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는 노후 자산을 늘리기 위해 밤마다 경제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족해, 이대로는 불안해.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현재의 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면에 시달렸고 아내는 갑작스러운 심계항진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또다시 이상 없음. 그러나 그들의 신경계는 이미 과열된 엔진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선의의 욕망이 현재의 생명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노후 준비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만큼 불안도 길어졌습니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정작 살아있는 오늘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까?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학문적 성취를 갈망했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썼습니다. 문제는 멈춤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도 가속만 하면 언젠가는 엔진이 터집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내가 이른에 접어들며 실천한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30분 아무 목적 없이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숨이 깊어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잠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성취하지 않는 시간만이 몸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욕망은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고 우리를 흥분 상태로 이끕니다. 잠깐은 활력이 생기지만 오래 지속되면 신경은 지치고 염증은 쌓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만성피로, 번아웃, 이유 없는 통증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계속 달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숨을 고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의 부산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산물을 목적처럼 붙잡습니다. 더 큰 집을 얻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 집을 지키기 위한 불안이 더 커집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집니다. 100년을 살며 나는 수많은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남은 사람들은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욕망을 다루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멈출 줄 알았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꾸 무겁다면 그것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그만 달려도 된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계산을 멈추십시오.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저 숨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105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소박한 산책을 합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다만 걷다가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 몸은 가장 가볍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애써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른을 넘기며 가장 크게 정리한 것은 책장이 아니라 인간 관계였습니다. 사람을 많이 하는 것이 힘이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보니 나를 살린 것은 인맥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오래 지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분들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싫은 소리 대신 웃음으로 넘기는 분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늘 파도가 칩니다. 내 동료 교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학과의 무슨 일을 도맡아 했고 학생 상담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윗사람의 무리한 요구도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만성두통과 과민성 장증상에 시달렸습니다. 회의가 있는 날이면 배가 뒤틀렸고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어깨가 굳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또다시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습니다. 말실수하지 않으려 긴장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 사회적 긴장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마음과 쉰을 지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는 모임과 관계를 미덕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중장년 이후 우울과 고립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깊이 외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과잉 연결 속의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연결은 많지만 정작 나로 존재하는 시간은 없는 상태 말입니다. 나는 80 무렵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형식적인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떠날 사람은 떠났고 남을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달라졌습니다. 밤잠이 깊어졌고 소화가 편안해졌습니다. 자연을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동물은 다치면 무리해서 잠시 떨어져 나옵니다.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웅크리고 회복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 더 사람을 찾습니다. 위로의 말, 공감의 메시지, 반응을 기다립니다. 물론 따뜻한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복은 소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고독을 외로움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채웁니다. 100년을 살며 배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몸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덧셈보다 뺄셈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약속도 역할도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숨이 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지키려던 사람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주 탈이 난다면 혹시 너무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모든 기대를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배운 가장 큰 용기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휴대전화를 끄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저녁, 그 정막 속에서 비로소 심장은 제 리듬을 되찾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나를 돌려받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몇 분이나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90을 넘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끝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고 분노하면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보니 인생의 많은 부분은 설명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58 되던 해 나는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잘못된 투자로 잃었습니다. 밤마다 이를 갈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이건 부당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몇 달 사이에 혈압이 치솟고 뒷목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의사는 쉬라고 했지만 나는 속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과 되돌릴 수 없는 현실과.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불에 타버린 재를 다시 나무로 돌리려는 것과 같구나. 그 순간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나 자신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는 단순한 진실이 보였습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병드는 순간은
현실을 거부할 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그렇게 이를 악물수록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굳고 잠은 달아납니다. 몸은 계속해서 전투 신호를 받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중장년층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이나 경제적 충격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몸을 더 깊이 상하게 합니다. 물론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이 하루아침에 증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붙잡는 시간은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노년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내가 아는 한 노신사는 일흔의 큰 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내 삶의 한 장면이겠지. 그 말을 한 이후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습니다.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통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몸의 회복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항을 멈추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남은 에너지가 세포를 고치고 면역을 돕고 잠을 깊게 합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서 흐릅니다. 돌아선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멀리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105해를 살며 나는 수많은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토록 견딜 수 없었던 순간들도 한편의 짧은 장면처럼 스쳐갔습니다. 우리는 순간 속에 갇혀 영혼을 사는 것처럼 괴로워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는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을 이기려 하지 말고 오늘을 흘려보내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믿고 내 몸의 회복력을 믿는 신뢰입니다. 몸이 낫지 않고 계속 아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이미 지나간 일인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인가? 그 싸움을 잠시 멈출 수는 없는가?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아픈 곳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입니다. 최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는 에너지가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통증과 피로로 이제 그만 싸워도 된다고. 오늘 밤 모든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몸과 화해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것은 100년을 건너온 한 노인의 확신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전투가 아니라 평온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